안녕하십니까? 디퍼런스 상담학 박사 최영서입니다. 사람의 특성을 규정하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기질, 그리고 성격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인이라고 하는데요. 데이비드 무영서 박사님께서 고안한 동인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질은 히포크라테스의 고전적 기질론에서부터 유래되었다는 건 들어보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디퍼런스학에서는 기질을 외부적 디퍼런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겉에서 관찰하기 비교적 쉽기 때문이고요. 성격은 여러 심리학자들이 있지만 칼 구스타프 융의 심리 유형론에서부터 비롯이 되었는데요. 내부적 디퍼런스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동인론은 핵심적 디퍼런스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행동과 언어, 여러 가지 생활 습관 같은 것을 규정 짓는 것에는 그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와 관점이 있겠죠. 그런 동기와 관점을 일으키게 하는 요소, 그래서 동인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신 적이 별로 없으셔서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동인을 7가지 우리 몸의 신체 일부인 지체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 지금 인형들이 좀 있는데 보이시나요? 각각의 특성들을 나타내는 인형을 제가 좀 모아봤는데요. 일단 7가지 몸의 지체로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목인이라고 합니다. 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우리 육신의 눈이 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 영에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 그리고 도덕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그런 것들을 잘 보고 느끼는 그런 사람을 눈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목인이라고 합니다. 그 두 번째는 수인이라고 하는데요. 손 보이시죠? 사람이 무언가를 할 때, 모여 있을 때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우리가 보통 뭔가 바쁜 일을 할 때 손이 부족하다, 손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일을 할 때 일손이라는 말 아예 붙여서도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손을 좀 돕겠다, 일손이 부족하다, 일손이 필요하다, 일손이 좀 되어주겠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부지런하고 눈앞에 있는 당면한 과제, 당장 해야 할 일들을 매우 잘 처리하는 사람을 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뇌인이라고 하는데요. 뇌죠. 우리 브레인이라고 하죠. 이 집단에서 두뇌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하겠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소위 말해서 좀 똑똑한 지식인 측에 해당이 되겠죠.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내가 배워서 익혀서 알았던 것을 타인에게도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그런 가르침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설인이라고 하는데요. 혀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입속의 혀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 주거나 또 외롭고 지치고 힘든 요즘같이 막 어려운 이런 시점에는 사람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응원하는 그런 말들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는 족인이라고 합니다. 손이 있었으면 발도 있겠죠. 제가 발을 들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요.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족인이라고 합니다. 발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냄새나고 무좀 혹시 이런 게 떠올리시나요? 그런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족인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움직이고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걸어가야 하고 자동차를 타더라도 교통수단을 이용하더라도 거기까지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발은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고되고 힘든 일을 감당하면서도 자기의 역할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부위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우리 온몸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위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얼굴이나 손처럼 잘 나타나지 않아요. 잘 드러나지 않죠.
그런 것처럼 묵묵히 조용히 뒤에서 자기의 맡은 바를 굉장히 열심히 잘하는 아주 부지런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특히 발 같은 경우에는 이 물질의 흐름, 재정에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파악해서 경제관념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 사람이겠죠. 6번째는 어깨 견자를 써서 견인입니다. 어깨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굉장히 좀 든든하고 믿음직스럽다는 느낌이 좀 들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견인하면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직접 하는 수인이나 조긴처럼 발로 뛰고 손으로 일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떠한 사람이 무슨 일을 잘할지 빨리 파악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리더나 경영인, 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견인이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인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조긴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또 설인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목인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또 뇌인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를 누구보다 빨리 파악해서 잘 알려주고 지시하고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시민이 있어요. 시민 같은 경우에는 마음 심자를 쓰죠. heart.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고 포근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보면 같이 아파하고 또 슬픔을 보면 같이 슬퍼하는, 설인이 외롭고 힘들고 지친 사람한테 말로 위로하고 격려를 하는 사람이라면, 시민 같은 경우는 타인의 마음, 타인의 어려움을 같이 공감해주고 동감해주는 사람이에요. 물론 기쁨도 같이 함께 합니다.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웃는 사람과 함께 웃어주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민 같은 경우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내가 산 것처럼 기뻐해주고, 사촌이 만약에 사업에 실패했다던가 부도를 맞았다던가 너무 어려움이 처했을 때 내 아픔처럼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정말 든든하시겠죠. 오늘 말씀드린 목인,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 수인,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 부지런하겠죠. 뇌인, 굉장히 지적인 사람입니다. 설인은 제가 호두깎이 인형을 들고 나왔는데요. 사실 입이 커서 제가 집어왔어요.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 말로 사람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 그 다음에 조기는 제가 스크루지를 들고 왔지만 꼭 구두쇠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분별력 있는 구두쇠라고 할 수 있거든요. 꼭 돈이 필요한 데만 쓰죠. 재정이 필요한 데라면 꼭 사용을 하지만 불필요한 곳에서는 단 1원도. 여기 보면 동전 하나 보이세요? 동전 한 잎도 절대로 함부로 쓰지 않는 사람이 조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은 제가 킹, 임금을 들고 왔잖아요. 이렇게 어깨처럼 튼튼하고 든든한 사람, 리더, 경영인 같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은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양철 인형인데요. 양철 인형이 없어서 제가 지금 허수아비를 들고 왔거든요. 따뜻한 심장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죠. 자기가 심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원래 갖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같은 감정을 교류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시민, 옆에 있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 7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 다 있어요. 사실 저한테도 목인부터 시민까지 다 있고요. 그러나 어떤 것이 더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지, 1번부터 7번까지 나에게 어떠한 것들이 어떠한 순서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죠. 그거는 디퍼런스 진단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7가지 동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7가지의 사람들, 7가지 동인은 우리한테 다 있기 때문에 언제나 마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동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자선 행사를 한다, 파티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7가지 동인이 모여서 파티를 하는데 자선 행사를 해요. 근데 이제 이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막 다니면서 음료수를 서브를 하겠죠. 뭐 커피도 드릴게요. 뭐 음료수 뭐 드실래요? 뭐 하면서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주문을 받죠. 그래서 막 나눠주는데 지금 보이세요? 음료수가
너무 한가득 차 있으니까 막 낑낑낑 메고 가다가 순간 넘어져 갖고 꽈당 하면서 확 다 엎어버린 거예요. 이런. 그래서 얘가 난장판이 났죠. 넘어지고 다쳤어요. 숟가락도 저 멀리 날아갔다 하나 왔네요. 이랬을 때 7가지 동일에 따라서 다 다양한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좋아하는 반응이 있겠죠. 어떡해, 너무 아프겠다 막 이러면서 가가지고 이 지금 이렇게 자빠져 있죠. 확 넘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를 가서 위로합니다. 많이 아프진 않니? 괜찮니? 얼른 일어나. 많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위로를 해요. 그리고 또 와서 어떡해 너무 많이 아프겠다. 괜찮아? 내가 더 많이 아픈 것 같아. 이렇게 막 넘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가서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이렇게 넘어질 때 넘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옆에서 지켜주고, 만약에 손이 다쳐서 피가 난다 막 이랬을 때 위로하죠. 막 같이 막 울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내 손이 막 아픈 것처럼 같이 막 눈물 뚝뚝뚝 흘리면서 아파해 주는 사람. 그리고 같이 막 눈물 뚝뚝 흘리지는 않지만 너무 많이 아프지 않은지, 지금 손 막 다쳤지만 아유 얘 자꾸 넘어지네. 너무너무 많이 아프겠다. 근데 너가 지금 손은 다쳤지만 예쁜 얼굴 다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이야. 이 손 금방 아물 거야.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설인이라고 해요. 처음에 같이 막 울어주고 너무 아프겠다 하면서 자기가 아픈 것처럼 막 가슴 아파하는 사람은 시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가슴이 따뜻한 사람, 공감을 많이 하니까 같이 많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은 보통 이 사람 사랑이 많다, 참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겠죠. 지금 보면 여기 그릇이고 뭐고 막 다 엎어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손이 발달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흩어져 있을 때 자기 기타도 이렇게 내려놓고, 자기 걸 내려놓고 와서 이걸 막 치우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허리 숙여서 일을 하면서 막 다니면서 열심히 치우고 정리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수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프고 다쳤을 때 사람을 많이 보는 사람은 이 시민, 그리고 설인이고요. 이 상황을 보고 일을 봐서 일을 막 정리해 주는 사람, 일거리를 많이 보는 사람은 수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막 그릇이 막 깨지고 다 난리가 났잖아요. 그럼 이 아르바이트생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나 알바 잘리면 어떡하지? 나 이것 때문에 우리 지금 나 학비도 벌어야 되는데 등록금 어떡하지? 막 고민할 수 있죠. 나 이거 잘리면 어떡하지? 이럴 때 설이는 말로 위로하지만 이때 짜잔 하고 나타나는 사람이 족인이에요. 옆에 동전 보이시죠? 평소에는 굉장히 구두쇠처럼 볼 수도 있고 돈을 잘 안 쓰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이런 족인은 정말 필요할 때 짠 하고 나타납니다. 이렇게 돈 때문에 걱정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쓱 와서 걱정하지 마. 이 그릇값 내가 다 계산해 줄게. 오늘 이거 장사하는 거, 이 파티 내가 다 주최한 거니까 걱정 마. 이거 내가 다 해결할 거야. 이렇게 해주는, 아주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족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제 옆에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평소에는 이렇게 돈을 쓰지 않아요. 제가 스크루지를 선정한 이유가 있거든요. 굉장히 성실하게 단 1원도, 동전 한 입도 허투루 쓰지 않고요. 매우 아주 소중하게 돈을 아끼면서 살다가 꼭 필요할 때 혜성같이 나타나서 이런 재정적인 문제를 잘 해결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또 여기 나머지 3사람이 더 있어요. 견인이 있습니다. 이 견인은 든든한 어깨 같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 수인이 바로 눈앞에 펼쳐진 일들을 이렇게 빨리 가서 해결하고 막 물건 정리도 하고 깨진 뭐 접시니 그릇이니 이런 걸 막 청소하고 이런 걸 되게 잘하는 사람이라면, 이 견인은 왕이잖아요. 딱 나타나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너는 그릇 치우고
너는 빨리 붕대 가지고 오고, 너는 이 아픈 애 위로해주고, 너는 누구한테 무슨 얘기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지휘하고 총괄해서 시키고 일을 분담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견인이겠죠. 그러니까 우왕좌왕할 때 이런 것들 상황을 굉장히 잘 정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왕이 나타나서 짠 하니까 일이 빠르게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왕이 나타나서 하면 괜찮을 텐데 어디 이렇게 조그만 어린애가 만약에 나타나서 아저씨는 빨리 가서 주인한테 얘기하고요. 누나는 빨리 구급상자 갖고 오세요. 너는 뭐하고, 너는 빗자루 가지고 오고, 너는 쓰레바지 가지고 오고, 너는 뭐하고, 아저씨는 뭐하고, 아줌마는 뭐 하세요. 완전 기가 막히시겠죠. 물론 말을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나이가 어리고 아직 그 위치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견인이 탁월한 사람, 뛰어난 사람, 타고난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상황을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왕이 그렇게 했을 때는 괜찮은데 어린애가 그렇게 하면 굉장히 얄밉겠죠. 듣기 싫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견인이면은 말을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머릿속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동의는 겉으로 표현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머릿속의 구조, 머릿속의 상태거든요.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려면 기질, 외부적 디퍼런스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또 가장 중요한 핵심적으로 나의 동기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해요. 근데 이것뿐 아니라 제가 여기 또 두 가지 동인이 남아있죠. 이 두 사람은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사람인데 사실 사람들이 조금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일단 뇌인 같은 경우는 똑똑한 사람이죠. 그리고 지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가르침이 뛰어난 사람이라서 이 사람들은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이 상황에서도 이 알바생한테 가서 예쁘게 말할 수도 있고 거칠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인격과 또 외부적 디퍼런스인 기질에 따라 달라요. 그러나 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제일 먼저 동기는 이렇게 컵을 많이 가지고 다니니까 넘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가서 얘기하죠. 누구야, 컵을 이렇게 많이 갖고 다니니까 아까 전에 무게에 못 이겨서 넘어지고 그릇을 다 깼잖아. 다음에는 이렇게 많이 가지고 다니지 말고 너가 될 수 있을 만큼만 컵 2개, 접시 2개 이렇게만 가지고 다녀. 너 손목도 약한데 더 그러면 많이 다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꾸 실수하며 알바도 잘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필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 말 들으면 되게 밉고 싫겠죠. 이런 말을 하려는 건 이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다음에 이런 실수를 또 하면 정말 알바를 잘릴 수도 있고 정말 크게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그런 말 들으면 짜증나겠죠. 근데 이런 사람은 뇌인이 발달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목인이 나타났습니다. 이걸 딱 보는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가 앞으로 또 이런 일을 벌이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하기도 하고요. 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잘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알바하는 이 목인이 이 알바하는 친구를 잘 아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 알바생이 이번에는 이 그릇을 엎었는데 사실 지난주에는 다리를 한번 다쳤었어요. 그리고 그 전주에는 손을 비었어요. 그리고 또 그 전주에는 가족들이 여행 가다가 사고가 났었다는 거죠. 이랬을 때 목인이 많이 발달한 사람은 이 친구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뭔가 애군이 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반드시 교회나 성당 아니면 절을 가서 회개해야 된다. 나의 잘못을 뉘우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은 이건 지금 살이 꼈기 때문에 구슬 한바탕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기 쉬운 거죠. 뭔가 꼈다. 삼재야. 너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약간 겁을 주는 경향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행동도 사실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쳐서 아프고 막 손도 찢어져서 피가 나고 그릇은 다 깨졌고 알바 잘릴까 봐 걱정되고 막 속상해 죽겠는데 이런 얘기하면 듣기 싫겠죠. 그랬을 때 이 7가지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 있는데 같이 울어주고 마음 아파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 그리고 막 지저분하고 엉망진창된 이 상황을 잘 정리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돈으로 해결해주는 사람 너무 고맙죠. 근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 사람, 혹은 다음에 조심하라고 훈계하는 사람, 그리고 너한테 애군이 꼈으니까 구태야 된다, 아니면 어디 가서 회개해라, 너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니? 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싫어하기 쉬운데요. 이 사람은 미워하고 나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이 7가지는 전 7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다 사랑하는데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전부 다 걱정하고 사랑해서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사실 나하고 디퍼런스가 다를 때, 나하고 동인이 다를 때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괄적으로 이렇게 7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으로 유익하고 실제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